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주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대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부천시 재정 여건상 1,000억 원이 넘는 예산비 마련과 향후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부천시는 20여 년간 논의 후 결정된 사안인 만큼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과 또 YMCA 김기현 사무총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또다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지금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결정이 된 사안인데 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을까요? 이 논란에 대해서 좀 두 분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원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부천문화예술회관은 노후화된 시민회관을 대체하고 부천시와 수도권 그리고 경기 서부 권역의 문화 향유를 통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부천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러 번의 변경과 또 무산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 있고 예. 또 6월에 착공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재검토나 변경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부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콘서트 전용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논란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네. 발전시키고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가 이게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좀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논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시민 혈세만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대 사업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적절한 제대로 네. 된 검증과 논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민들이 뭐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더라도 가격도 비교해보고 네. 에너지 효율도 따지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예회관 관련 문제는 1,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네. 구체적인 손익계산서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냐. 시민들을 설득할 정도로 구체적인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논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이 시민들 공감대 형성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 필요성, 문화예술회관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예, 그 부천 시민의 전체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회관이 너무 노화돼서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네. 그 새로 건립하는 거와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네. 부천시 부지에 이제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도 이 롯데 콘서트홀, 네. 그 다음에 이제 송도 아트센터, 네. 인천 콘서트홀, 그 다음에 하얼빈에 있는 콘서트홀 이런 데를 좀 다녀봤고 연주도 직접 참여해서 들어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우리 그 현재 부천 시민회관에서 하는 연주에는 우리가 네. 전혀 감흥이 없고 예. 그래도 롯데 콘서트홀에서 들었을 때 우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그 어디서 들었던 것보다도 수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공감대는 상당히 확대가 되고 금방 그 자리를 잡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사무총장님께서는요? 지금 시민회관이 노후됐고 조금 굉장히 좀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네. 거는 시민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문예회관 부지에 그 문예회관 부지는 중동 개발될 때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부지에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거기에 문예회관 부지로 지정된 걸 알고 입주를 네. 하셨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만약에 건립이 되면은 예산 문제, 그때 구체적인 내용만 논란이 됐겠죠. 그런데 네. 지금 김만수 전 시장이 시민의 땅 10,000평을 매각하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은 차기 시장이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용역 발주까지 해서 현재 시청 자리를 결정하고 시장을 그만뒀어요.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검토를 바라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은 예산 문제인데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예산이 1,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원래 작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다가 주차장 관련해서 200억 예산이 추가되면서 네. 원래 용역 보고서는 1,000억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6월로 연기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에는 김만수 시장께서 중앙공원의 문예회관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천시에서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검토하는 그런 검토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시민들, 전문가들, 문화예산 관계자들 이렇게 참여해서 9차례 정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참여하면서 사실 문예회관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의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근거가 무엇인지, 경제적 타당성 및 관리 운영의 현실성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입지 및 환경훼손 가능성과 시기 적절성이 어떤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입지라든지 내용이 연결됐어야 되는데 네. 이런 연속성이나 내용 구체성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연구 용역이 되고 현재 또 이제 시청 부지로 예. 확장된 상태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오히려 부천시가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모든 행정이 100% 다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고 부천시는 나름대로 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니까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부천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럼 부천시에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네.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됐냐 하는 문제예요. 예. 문예관 관련된 연구 용역은 이미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용역이 나올 때마다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연구 용역을 할 때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든지 네. 뭔가 근거들이 마련되고 연구 용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20여 년 동안 논란이 됐다고 하지만 내용적인 검증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입지를 관련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문예회관 정해져 있던 부지를 네. 뭐 화장장터로 옮기기도 하고 또 중앙공으로 옮기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고 그러면 내용에 대한 검증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들으셨겠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좀 이게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 측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결과론인데요. 가장 좋았던 최선의 방법은 네. 중동 1구역 개발 때 그 기부 체납 형태로 받았던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이제 시청 부지, 이제 농구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살펴봤고 또 우리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약 한 1992년부터 네. 2015년 10월까지 그동안에 쭉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들의 그런 그 시에서 시민들과 아니면은 각 단체들과 아니면은 전문가들과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딱 분리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말 그대로 시민 100%가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자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추가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3월 14일 날 시민회관 건립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중앙공원 내 주차장 연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200억 예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통로보다는 지수항으로 이동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시청 주차장 지하로 이렇게 약 25m 정도를 뚫어가지고 네. 그리 이제 차량이 통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이제 진출입로가 2개, 시청에 현재 진출입로가 2개, 그 다음에 중앙
공원 내 진출입로가 2개, 이게 6개 정도면 교통이 분산이 되고 추가로 20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1,000억 정도가 드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 예산비 마련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국도비가 한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도 사실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내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말까지 420억 원의 이제 건립 비용이 확보가 돼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국도비로 해서 이제 한 10% 정도를 부천시에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텐데 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산을 쭉 살펴보면 네.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이제 복지 예산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도시 교통 이쪽이 이제 비용이고 세 번째가 저희 부천시는 이제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올해 이제 끝나는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가 이제 끝나면 네. 거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연간 300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문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사실 녹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네. 그 외곽 순환도로 하부 공간까지도 체육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지금 네.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더불어 이렇게 이제 정말 우수한 우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마음껏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연주하고 관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콘서트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건립이 된다고 해도 운영비 부분도 사실 나름 막대한 예산이 네.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이 운영비 부분은 또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예,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이게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제 네.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할 때는 약 한 연간 37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할 때는 약 한 27억 정도, 중간 단계가 한 3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제 추산이 돼 있는데 네. 현재까지 이제 우리 그 부천 필에서 시민회관에서 운영했던 그런 결과를 토대로 약 산출해 보는 게 연간 한 1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부천시청과 중앙공원 그다음에 양쪽에 대형 이제 유통그룹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잘 협력하면 충분히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만 적자가 난다고 그래도 네. 시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게 모든 예산들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 또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하는 시민들에게도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배정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사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정책 결정의 최종적인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 논의 단계가 아니라 100%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다수 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할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정책 결정 단계거든요. 정책 결정 단계는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억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 효과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네. 지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매년 30억 내지 37억 정도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운영 적자를 계속 부천 시민이 감당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네. 시민 설문조사가 되는데 제가 보기 때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89%가 건립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1,000억 예산이 드는데 건립에 찬성하는지 그 시민들이 그 정도 비율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 점도 굉장히 부실하고 제가 보면서 놀란 거는 신문 욕구 결과가 뮤지컬 및 연극
그다음에 대중음악, 전통예술, 무용, 영화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문예회관 지금 걷는 가장 큰 목적은 부천필의 전용 공연장입니다. 네. 거의 다른 방식으로도 쓰겠지만 주로 부천필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천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네. 곳입니다. 부천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지거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름 이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재검토 의지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딱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집행이 된 예산도 상당 부분 이제 투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논란보다는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에도 많은 협조를 좀 구하고요. 그래서 부천시의회, 그다음에 시민 사회단체, 그다음에 부천시 이렇게 3자 그러고 시민들과 해서 노력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여기를 일일이 다 이제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 서로 이해가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요, 또 그 문예회관 건립을 비판하는 일부 시민들이 그 부천시청 보존 범시민 운동본부까지 좀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명운동,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부천시청에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고 저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어차피 역세권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위치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또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논의들 자체를 봉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시청이 있지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역세권 개발을 하니까 그 부지가 나될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책적으로 좋은 결정을 할 때 사실 법률적인 최소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합의라든지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좋은 정책 결정을 하고 그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 그런 공론장을 마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천 문예회관 부지 건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